카지노의 블랙잭. 테이블에는 7명의 핸디가 있다. 19, 29, 39 그리고 랜드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49, 59, 69 말구라고 불리는 79. 하우스 측인 딜러만 빼고 7명은 모두 공평한 룰에서 게임을 하지만 강원랜드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독점 카지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도박꾼들이 한두 번은 다 거쳐간 곳. 그래서 강원랜드 룰이라는 게 만들어져 왔다. 1, 2, 3 랜드까지는 15까지 받고 5, 6, 7, 9는 안 받아도 되고 7, 9인 말고는 되도록 스테이. 이게 강원랜드 룰이라는 것이고 딜러 로우 바닥에 2, 3, 4, 5, 6 딜러 버스트를 위해 카드를 더 받지 않는다. 이건 역시 강원랜드 룰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국룰보다 더 위대한 강랜 룰이었다. 이를 모르고 게임했다가는 호통을 받고 이를 알고서도 일부러 자기만의 베이직 플레이를 하는 사람은 온갖 궁시렁, 빈장과 패배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 웬만한 멘탈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견디기 힘든 테이블에서 공공의 적이 되고 만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 코로나 시기 입장객의 제한이 2,000명인 때에 7명 꽉꽉 채워진 핸디가 4구멍, 5구멍으로 게임되면서 구멍을 빼고 게임할 일이 많아진 블랙잭 테이블은 강원랜드 룰 대신 각자 마음대로 알아서 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서 모의 게임만 해오던 신규 핸디들, 주로 20대 젊은 층들이 늘어나면서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못해요? MZ세대들의 급발진으로 이제 강랜 룰은 한물간 재래식 룰이 되어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강랜 룰을 신봉했던 그 도박꾼들이 득장에서 테이블에서 보기 힘들어지는 게 강랜 룰이 점차 사라져가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분명한 건 강랜 룰이든 베이직이든 블랙잭에서 완전히 이기는 룰이란 건 없다. 돈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따는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오직 카지노뿐이다. 생존 자체가 힘든 이 카지노에서 내가 그나마 잃지 않고 게임을 하는 건 신기한 일이다. 재석이 뿐만 아니라 같이 게임하는 핸디들도 블랙잭 고수라고 칭찬한다. 고수라니 말도 안 된다. 나는 아직 블랙잭 경험이 1년도 채 안 된 초보자일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블랙잭은 전적으로 운의 게임이다. 그날 메이드 카드가 잘 되고 블랙잭이 잘 들어오고 이건 내 실력이 아니다. 그저 그날의 운이다. 어느 테이블에 앉느냐, 어느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 큰 수고스러움 없이도 돈이 잘 따지는 날이 있고 어떤 용을 써봐도 해도 너무 안되는 개구멍에서 하염없이 잃기만 하는 그런 날이 있으니 카지노 게임은 전적으로 그날의 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날의 운을 잘 지키는 것과 지키지 못한 것은 내공이 필요한 실력의 문제이니 100% 운의 게임이라고도 할 수는 없다. 운이 잘 따라도 실력이 안되면 그 운을 지키지 못하고 지질이 운이 없어 내 자리만 죽어라 안돼도 나만 잃는 게임을 해도 실력을 갖춘 이들은 그 손실을 줄이거나 아예 피해간다. 잘된다고 무리하게 더블을 치고 잘된다고 무리하게 스플릿을 하고 이건 내 운에 초를 치는 일이다. 이러는 일을 종종 목격한다. 사람들은 먹을 때 많이 먹어야 한다고 욕심을 낸다. 늘 욕심이 화근이다. 스플릿은 되도록 자제한다. 특히 내가 잘 될 때는 안 하는 편이다. 내 패의 흐름을 깨고 싶지 않아서. 반대로 내 패가 불리하고 안 좋을 때는 스플릿을 통해 패를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 이런 경우 종종 내 패가 반전이 되어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재석이는 틈만 나면 더블, 틈만 나면 스플릿이다. 기회가 왔을 때 2배, 3배로 먹어야만 돈을 딸 수 있는 게임이라며 더블과 스플릿을 좀처럼 그냥 놔두지 않는다. 블랙잭은 딜러와 나와의 싸움이지만 어찌 보면 철저하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배팅을 올릴지 말지, 그냥 죽어주는 분위기를 유지하며 소액 배팅을 해야 할지, 아니면 거세게 반전을 도모하며 과감한 스플릿을 감행할지 매 판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고 매 판이 힘든 결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맞아떨어졌을 땐 돈을 따고 그것이 어긋나 버리면 돈을 잃는다. 게임에도 분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배팅을 줄일 때와 배팅을 높일 때 타이밍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 하지만 재석이의 카지노 게임은 눈앞에 돈을 놓고 먹느냐 죽느냐 단순한 머니 게임이다. 속된 말로 돈질이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잃는 돈을 복구하고자 답답한 마음에 떡하니 VIP 회원이 되어 100만원을 베팅했고 200만원을 베팅했고 한 판에 500만원도 베팅했다는데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나에게도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고 어느새 무려 10억이란 돈을 탕진해버렸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보다 더 큰 돈이다. 하지만 돈은 바닥이 있는 법. 도박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VIP 룸에서 돈을 따서 재벌이 된 사람은 없다. 재벌이 거지가 되어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은 포기해야 하고 내가 건널 수 없는 바다는 항해를 그만두어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포기는 나쁜 말이지만 카지노 게임, 도박에서는 포기란 필요한 결정이다. 지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포기해야 한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길들여진 습관이라 내게는 어렵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갖고 싶은 건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었고 누리고 싶은 건 웬만큼 다 누리고 살았던 재석이에게 포기와 단념이란 어려운 일이다. 재석이의 성화에 못 이겨 둘이 함께 나란히 30테이블에 앉았다. 재석이는 1000만원의 돈을 준비했고 자기가 500만원을 쓰고 내게도 500만원을 줬다. 돈을 따든 잃든 모두 재석의 돈이다. 다 잃으면 소주 한잔 마시고 땡. 돈을 따게 되면 얼마를 따든 내가 딴 돈의 수익금의 20%를 주겠다고 한다. 100만원을 따면 20만원의 용돈이 생기고 200만원을 따면 40만원의 용돈이 생긴다. 잃어도 내게는 손해가 없으며 얼마라도 따야 용돈이 생길 것이니 나 역시 내 돈처럼 필사적으로 게임을 할 것이다. 재석이는 초구, 나는 2구에 앉았다. 재석이는 역시 게임이 시작되는 스타트부터 30만원 풀벳이다. 나는 4만원, 6만원, 10만원씩 배팅을 조절하면서 간을 본다. 시작 오전 타임은 7명의 핸디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지 않고 전투적인 분위기로 게임을 했던 탓에 핸디들의 승률이 조금 높다. 그럼에도 7명이 모두 잘 되지는 않는다. 5명이 잘 되면 안 좋은 2명이 꼭 있게 마련. 딜러 버스트에도 핸디가 먼저 죽고 난 뒤라 남들의 그렇지 이게 오히려 마음을 더 심란하게 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한다. 재석이 오전 타임에 300만원을 거뜬하게 딴다. 나는 작은 배팅이었기 때문에 50만원 정도를 땄다. 둘이 합쳐서 350만원의 승. 나라면 이 정도에서 게임을 마친다. 30테이블에서 300만원의 승은 만족할 만한 금액이다. 이제까지 잃은 수억 원의 돈을 마치 오늘 하루에 다 찾을 것처럼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과거에 잃은 돈은 과거에 잃은 돈이다. 오늘은 오늘의 게임만 생각해야 한다. 이겨야 하는 목표 금액이 커지고 따야 하는 돈의 부담이 커지면 당연히 게임이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이런 분위기라면 오늘 칩박스 하나 채울 수 있겠다고 재석이는 상당히 흥분되어 신이 나 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재석이 고 하자면 고를 해야 하고 스톱 하자고 하면 스톱을 해야 한다. 내게 결정권은 없다. 하지만 속으로 중얼거린다. 딱 이 정도가 좋은데 여기서 멈추면 기분 좋은 승리인데 먹먹죽 먹먹먹죽. 이런 상승 분위기에서 딜러가 바뀌고 핸디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며 쉬게 되자 슈 분위기는 반대로 죽죽먹 죽죽죽먹으로 바뀐다. 나는 배팅을 줄인다. 재석이가 배팅을 내리지 말고 올리라고 한다. 돈이 빠지기 시작하자 마음이 다급해진 것 같다. 할 수 없이 재석의 말대로 배팅을 올린다. 한번 나빠진 분위기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다. 2시간 좋았다면 앞으로 6시간, 7시간은 힘들 것이다. 딜러가 로우 바닥에 자꾸 아가리 카드를 보이고 장을 받아 20, 21의 레이드를 만들어낸다. 이럴 때는 쉬거나 아웃해야 한다. 30테이블에서는 스플릿이 걸리고 거기다가 더블까지 걸리면 한 판에 90만원, 120만원, 150만원짜리 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판에 져버리면 짧은 1시간 만에 300을 잃고 400을 잃는 건 허다한 일이다.
우리는 2시간 동안 땄던 돈을 다 잃고 만다. 본전이 되었다. 나라면 또 여기서 아웃을 할 것이다. 이겨서 딴 돈을 모두 잃었다면 앞으로는 내리막만 예상된다. 그나마 본전으로 마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람들은 본전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본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모두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러나 그 생각의 차이가 이기는 습관과 지는 습관의 차이를 가져온다. 재석은 현재까지는 본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게임을 그만두지 않는다. 잠깐 담배 타임을 가지면서 여기서 그만두고 오늘은 내려가자고 말을 했다. 300을 따고 300을 잃었으니 이제 다시 300을 딸 수 있는 타이밍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러면서 계속 하자고 한다. 지금부터는 무조건 풀배팅을 하라고 내게 지시한다. 배팅을 많이 한 재석이의 패는 안 좋고 배팅을 적게 하는 내 패가 좋아지자 우리는 서로 자리를 바꿔 앉는다. 내가 초구, 재석이가 2구가 되었다. 그러다가 낭패를 겪는다. 딜러 8 바닥에 나는 10과 3, 합이 13이다. 재석이는 5, 6 카드를 갖고 있었다. 재석은 내게 13을 넘기라고 한다. 8바닥인데 이거 히시지 넘기라고? 다음 카드는 표시 장이다. 장 받고 죽을 필요 없잖아. 내가 장이 필요하니까 넘겨. 그냥 넘겨. 장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넘기라고. 둘이 시간을 끄는 사이 뒤쪽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삼촌들 왜 그래? 왜 13을 넘기려고 그래? 받아야지. 재석은 우리 돈 내고 우리가 치는데 뭔 간섭이냐며 쌍심지를 켠다. 예민해졌고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이건 300만원을 땄다가 그 딴 돈을 다 잃게 되자 조급해서 무리를 하는 것이다. 평소 같으면 딜러 8 바닥에 내패 13. 이건 무조건 히시다. 재석이 말대로 스테이를 해줬다. 다른 핸디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할 수 없다. 스테이. 그 다음은 재석이가 씩씩하게 더블을 친다. 자, 장 주세요. 장. 딜러가 오픈한 카드는 장이 아닌 4였다. 좆됐다. 5, 6에 11에서 더블 카드는 4, 합 15로 불량이 되고 만다. 그 옆 사람의 다음 카드가 장이 나온다. 12에서 휘슬 해서 장을 받고 죽은 3구 핸디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뒷목을 잡는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재석의 말대로 내가 13 스테이를 하자 뒷사람들이 줄줄이 불량이 나서 죽어버린다. 그리고 딜러는 콘크리트 메이드 18이다. 2937 진짜 너무하네. 아까부터 혼자 이래라 저래라 자기 맘대로 치고 조금 정석대로 칩시다. 결과라도 좋으면 말이라도 안 하지 정말. 맨 뒤에 앉은 사모님이 날카롭게 쏘아댄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주고요. 살려고 하다 보니 그리 됐지. 아씨, 뭐 30만원 60만원 죽은 사람도 있는데 옆에서 2만원 3만원 가면서 뭔 잔소리야 잔소리긴. 어머, 내 돈은 돈이 아니야? 카드 받는 게 무서우면 블랙잭 하지 말아야지.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 험악해진 분위기에 누구는 담배를 피러 갔고 또 누구는 커피를 마시러 가고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도 잠시 쉬겠다며 자리를 뜬다. 재석이와 나 테이블에 둘만 남았다. 우리도 좀 쉬자. 야 마, 우리 둘이 하자. 빨리 해치우고 일하자. 홧김에 게임을 하면 안 된다. 남은 돈이 얼마든 그 돈은 내일, 모레, 다음 게임의 시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렸지만 재석이는 빨리 배팅이나 하라며 다그친다. 마지못해 게임을 하게 된다. 첫 판은 먹는다. 야 마 30씩 대 그냥. 돈을 올리자 죽는다. 또 죽는다. 또 죽는다.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 둘의 게임을 보고 좀 더 쉬고 와야겠네 하며 자리에 왔다가 다시 가버린다. 결국 재석이는 돈을 다 잃었고 나도 100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 재석이는 300만원을 땄던 돈에다 본전까지 800이 빠진 셈이다. 나는 땄던 50만원에 본전까지 550만원. 그런데 450만원이 빠지고 이제 100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 마, 칩 줘봐. 내 이걸로 나 혼자 해볼게. 재석이가 남은 내 칩을 가져갔다. 그때 마침 핸디 한 사람이 들어와 칩을 베팅한다.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하필 딜러가 블랙잭을 잡는다. 아씨 뭐야 이거. 사장님 왜 하필 이 판에 들어와서 딜러 블랙잭을 줘요. 사장님 안 들어왔으면 이거 내 거 블랙잭 아니야. 재석이 테이블을 치면서 째려보고 화를 낸다. 아니 내 자리에 내 맘대로 못 들어와요? 아 왜 하필 이 판에 들어오냐고. 왜 하필. 아 그걸 누가 압니까. 알았으면 안 들어가지. 사장님은 알았어요? 딜러가 블랙잭 잡을 줄 알았냐고. 다시 싸움이 날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 아씨 야 카드 줘. 아 진짜 오늘 재수없네. 아웃 시켜줘. 막 가자. 재석은 거칠게 말을 뱉고 의자에서 일어난다. 운전하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석이는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카지노를 욕하고 운과 사대가 맞지 않는 옆 사람의 탓을 한다. 재석이는 카지노에 다니면 안 될 사람이다. 남 탓만 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돈을 잃은 핑계거리를 만들어낸다. 스스로의 반성과 개선이 없는 사람의 변명에 불과하다. 오늘 재석이는 과연 재수가 없었나? 운이 나빴던 날이었는가? 오전 2시간 동안은 300만원을 따지 않았는가 말이다. 이겼을 때 딴 돈을 지키지 못한 것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이다. 어쭈 새끼 안 하던 훈장질을 다 하고. 야 내가 카지노에서 잃은 돈이 10억이야 10억이나 잃었는데 뭐? 300만원 따면 나오자고? 300이 양이 차냐 이 새끼야. 3천도 아니고. 그럴 바에 안 하고 말지. 그럼 하지마. 시끄러 이 새끼야. 얘 나중에 어디서 1억 좀 땡겨다가 필리핀이나 마카오로 한번 가야겠다. 여기선 승부가 안 돼. 강원랜드는 틀렸어. VIP룸도 가봤잖아. 한 번에 100, 200, 500 때려봤잖아. 그럼 알 거 아니야. 어차피 못 이기는 거. 필리핀이나 마카오는 다르지. 내가 카드도 직접 쪼고 여러 구멍도 동시에 쏘고. 아무튼 야 어디서 한 1억만 구해봐. 내가 해외 가서 제대로 한번 해볼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얼마 후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 정확히는 재석이 아버지가 나를 잘랐다. 덩크난 10억 가까운 회사돈. 예리하게 매의 눈으로 작은 부실 내역을 찾아낸 재석의 아버지, 즉 우리 회장님은 재석이에게 회사를 관두고 쉬라며 근신조치를 내렸고 그에 동조하고 방임하며 공범 역할을 해온 나에게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 퇴직금 없이 쫓겨나듯 잘렸지만 억울해할 일도 아니고 변명할 일도 아니다. 나의 책임도 크다는 걸 안다. 재석이는 그 후 이혼을 당했다. 바람피는 것은 용서해도 수억대의 도박을 해오고 살고 있던 집의 아파트에 와이프 몰래 대출까지 받은 것이 들통났는데 아무리 빌고 다신 안 하겠다며 각서까지 썼다 하지만 재석의 와이프는 믿지 않았다. 직장을 잃은 것은 불행이지만 재석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회사에서 잘린 후 와이프와 프랜차이즈 족발 가게를 열었다. 창업 자금을 대출받아 시작한 일이지만 부지런하고 사교성이 많은 와이프 덕분에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아갔다. 가게 때문에 바쁘기도 했지만 나는 그 후 카지노에 가는 일은 없었다. 강원랜드 가자, 필리핀에 같이 가자, 넌 몸만 오면 돼 라며 재석이가 몇 번 연락을 해왔지만 가게 일을 핑계로 모두 거절했다. 재석이와 함께 다니면서 보게 된 카지노는 어떤 재벌이 와도 돈을 따지 못한다. 어느 운 좋은 날 하루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큰 돈을 딸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가고 내일 가고 계속 다니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없는 곳이다. 강원랜드 20년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고 100년이 되어가는 해외 카지노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다. 카지노는 돈을 딸 목적보다 소액 몇십만원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며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즐겨야 하는 곳이다. 10억을 들이댄 재석이도 100억을 쓰고 회사까지 팔아 넘겼다는 어느 VIP 회원도 돈으로 카지노를 이기지 못했다. 그랬다면, 그럴 수 있는 곳이라면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이수만 회장이 카지노를 사도 몇 번이나 사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 후 재석이에게서 몇 번의 전화가 왔다. 1000만원을 빌려달라. 500만원이라도 좀 빌려주라. 금방 줄게. 안되면 100만원이라도 없냐? 난 빌려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쓸 거냐고 묻지도 않았다. 안 물어봐도 뻔한 일이다. 1년이 흘렀다. 1년 365일 편하게 쉬는 날 없이 부지런하게 가게 영업을 해온 탓에 어느 정도 가게 수익이 안정권으로 자리를 잡았다. 나이 60, 환갑의 나이에 맞춰 와이프와 며칠의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됐다. 카지노에 가고 싶어졌다. 문득 생각이 나고 궁금해졌다. 잃어도 100만원만 쓰자라는 생각으로 강원랜드에 간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수영도 하고 호캉스를 즐기며 가까운 태백에 가서 유명하다는 소고기도 와이프에게 사줄 생각이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그 사이 구조가 바뀌고 새로운 슬롯머신이 들어왔는데 5층의 테이블은 변함없이 그대로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노랭이 칩들을 베팅하기 바쁘고 어떤 곳에서는 그렇지 하는 함성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수험생들만 앉아있는 독서실 마냥 조용하게 무거운 침묵이 감돈다. 또 어떤 곳은 슈가 엉망인지 7명이 앉는 테이블에 할머니 3분이 앉아서 소액 베팅으로 찔끔찔끔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여기 앉아서 한번 해봐. 와이프가 내가 게임하는 걸 보고 싶은지 빈자리를 가리키며 한번 해보라고 말한다. 여기는 30만원짜리야. 하려면 아래층에 10만원 테이블에 가서 해야 돼. 어머, 한 판에 30만원? 저 노란 게 10만원짜리야? 사람들이 베팅하는 돈들이 한 판에 20만원, 30만원씩이라고 하자 와이프는 크게 놀란다. 우리가 지나가며 구경하던 테이블에 한 남자가 30만원 풀벳에 더블을 치려고 한다. 60만원 베팅이다. 내심 결과가 궁금해서 지켜본다. 남자는 9, 2 카드의 더블, 장을 기다릴 것이다. 딜러 오픈카드는 7이다. 굳이 장이 아니라도 7, 8, 9 카드만 나오면 이길 것이고 6이 나와도 최소한 푸시 카드가 될 수 있다. 남자는 만원짜리 검은색 칩을 하나 딜러에게 내밀면서 자, 장에 만원, 장 주라 장. 딜러가 오픈한 카드는 장이 아닌 6이다. 아이야, 6이 뭐냐 6이. 그래도 딜러가 7바닥에 속에 장을 깔고 있다면 17로 푸시 죽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딜러는 7, 속 카드에는 에이스, 합이 18이다. 남자의 17카드는 지고 만다. 한 판에 60만원이 죽는다. 30테이블에서 60만원을 잃고 따는 일은 흔하디 흔한 일이다. 그러나 60만원이면 우리는 족발 30세트를 팔아야 한다. 장사가 잘 되는 주말에는 하루 100만원, 200만원의 매상을 올릴 때도 있지만 손님이 뜸한 평일에는 40만원, 50만원밖에 매상이 안 되는 날도 부지기수다. 일용직의 하루 일당 20만원, 30만원의 돈을 단 한 판에 또는 몇 분 만에 딸 수가 있어서 사람들은 도박에 쉽게 빠진다. 반대로 한 달 월급을 단 하루 만에 몽탕 잃기도 하는 곳이 또 도박이다. 쉽게 얻어지는 달콤한 유혹은 대부분 끝이 안 좋고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 카지노에 처음 구경은 와이프의 손을 잡고 4층의 슬롯머신, 포커게임, 그리고 블랙잭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고함처럼 들려온다. 그렇지! 탁한 쇳소리가 나지만 분명 재석이의 목소리다. 자석에 끌린 듯 소리나는 테이블로 향한다. 초구에 앉아있는 재석이가 보인다. 멀찌감치였지만 수십 년 봐온 사람이라 단박에 알아봤다. 놀랬다. 과거의 호기로운 풍채는 어디 가고 살도 무척 빠져서 마른 몸에 얼굴까지 주름이 가득했다. 테이블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오줌 마른 강아지 마냥 촐싹거리며 서서는 장! 외치며 딜러가 버스트 되기를 간절하게 목청 높여 소리를 치고 있다. 아이씨 팔! 야! 장이 나오길 바랬지만 딜러가 꺼내든 카드는 4. 합! 딜러 카드 20으로 대부분 죽는 판이다. 니김이 씨파. 야, 니 손은 왜 그러냐. 진짜 싸놨네. 손님, 욕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욕을 했어? 니김이 씨팔. 이게 욕이냐? 욕입니다. 내가 너한테 욕을 했어? 나 혼자 하는 말이지. 혼잣말도 못해? 과장이 테이블로 와서 재석이의 흥분을 가라앉히지만 얄미운 딜러의 말대꾸에 더 화가 난 재석이는
내가 그동안 강원랜드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마며 니들 월급 내가 다 줬다. 여기 기둥뿌리 내가 몇 개나 기부했는지 아느냐. 고함과 호통을 치고 있다. 다가가서 아는 척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더구나 와이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재석이에 대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 재석이 앞에 놓인 테이블의 칩은 초록색 세 줄과 분홍색 칩 몇 개. 대충 봐도 5만원이 안 되는 칩들이다. 안 하면 안 하고 말지 10,000원짜리 베팅으로 어느 세월에 돈을 따냐고. 사내 새끼가 쪽팔리게 무슨 5,000원짜리 베팅을 하냐고. 몇백만원도 없는 것들이 칩불도 없는 것들이 개나 소나 죄다 들어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베팅하는 사람들을 비아냥댔던 재석의 옛 모습이 떠올랐다. 다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도박인 것이고 결론과 끝을 또 예상할 수도 있는 일이니 도박인 것이다. 아는 척을 하기가 무척 당황스러운 재석이의 상황을 보니 20만원 30만원 가지고 와이프와 함께 재미삼아 카지노 게임을 해보려던 마음을 접고 카지노를 나왔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백산 만항제 닭 백숙을 먹으러 갈 차입니다. 재석이와 카지노를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불과 10분 거리의 만항제 정암사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닭 백숙에 감자전에 와이프와 내가 동동주 몇 병을 주거니 받거니 마셔도 10만원 누랭이집 하나면 충분할 것이다.